네, 오늘 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오늘 장이 이제 마감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오늘 하루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어떠했는지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잠시 후 마감 지수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라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9월 26일 목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중심으로 공방이 치열했죠. 외국인과 연기금이 좀 매수해줬지만 이 개인과 투신의 매도가 팽팽했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하루만 다시 2,000선 회복하면서 마감 지었는데요. 코스피 종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현재 8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2,006선 67포인트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었죠.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지수도 함께 오르면서 오랜만에 2,000선 다시 회복하며 빨간불로 마감 지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무려 23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물 쪽에서 외국인이 1,98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선물 쪽에서도 대량 매수해주면서 시장을 위쪽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개인 3거래면은 매도로 돌아서면서 개인 쪽에서 1,89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 기관 쪽에서 742억 원 함께 팔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대비 더 강했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5.57포인트 상승한 532.84포인트로 마감 지었습니다. 어제보다 1% 이상 강하게 올랐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초가는 528선이었죠. 이후 상승폭을 꾸준히 확대하면서 6거래일 만에 53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달리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37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 기관이 250억 원 사줬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55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덕에 지수는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하락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60전 하락한 1,075원 10전에 마감했는데요. 어제 반등 이후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과 외국인의 주식 매수세가 연일 나오면서 결국 원달러 환율은 하락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수익의 달인 김선인 대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뵐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달킴 김선윤의 수익의 재구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인스턴트를 제가 추천드렸는데 매수를 하셨나요? 조금 이제 궁금하네요. 갑자기 너무 급등을 시작부터 아침부터 해가지고 매수가 또 안 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아래 번호로 좀 나갈 텐데요. 이쪽 번호로 좀 연락을 좀 주시면요. 제가 다 답변을 드릴 겁니다. 또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는 항상 조금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꿋꿋하게 전부 다 깔끔한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 얘기를 좀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떠셨습니까? 어떤 흐름이었나요? 열심히 제 물량, 내 물량 뺏기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자, 살펴보자면요. 오늘의 조금 수급상 저는 이렇게 지금 코멘트를 딱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흐름이 아니었나. 형님, 좀 아우도 조금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거. 멘트를 좀 잡아보자면요. 형님, 아우도 힘낼게요. 이렇게 한번 제가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외인들이 1,700억 코스피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그래도 2,000포인트를 지켜내는 2,007포인트 이상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늘 어땠죠? 예, 오랜만에 양매수 강하게 들어왔죠. 외인들이 403억 들어왔고요. 기관들이 258억에 마감을 한 상태네요. 코스닥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530포인트의 안착이에요. 제가 서울경제 방송하면서 이런 말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코스닥 530포인트 안착 의미 있다. 그때 노려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점부터는 코스닥이 코스피에 키 맞추기를 들어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대응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5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 중에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대부분 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 점 잊지 마시고서 오늘 말씀드려놓은 종목도 역시나 같은 상승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놓치지 마시길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늘 5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스카이라이프, NC소프트, 어제도 갖고 나왔던 종목이고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루멘스, 그리고 NHN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현대제철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5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이 중에서 오늘 탑픽주가 있다는 거 꼭 좀 끝까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스카이라이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카이라이프의 상승폭 어떠셨습니까? 보셨나요? 기억하시나요? 오늘 7% 오르고 장을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왜 제가 수급 100점주로 가지고 나왔냐면요. 오늘 수급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왔을까요? 자, 일단은 잠정치부터 좀 살펴볼게요. 오늘 잠정치가 일단 외인들과 기관들의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와주면서 주가의 상승폭을 이끄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줬단 말이죠. 이 추세가 좀 꺾이지 않으면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NC소프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잠정치에서 1시 반까지 기록입니다. 기관들이 48,000주의 매수 물량을 또 끌어주면서 외인들은 좀 팔았지만서도 투신권과 보험권,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더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자, 그 다음 역시나 마찬가지로 루멘스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줬어요. 자, 루멘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장에서 외인들이 잠정치 1시 반까지 기준으로는 24만 주, 기간이 17,000주 나왔단 말이죠. 제가 왜 지금 1시 반 거 얘기를 드리죠? 수급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시 7분이 돼야지 완성이 돼서 HDS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NHN 엔터입니다. NHN 엔터, 오늘 역시나 수급상 살펴보면 밑에 있습니다. 외인들이 팔고 나갔지만 기관들이 95,000주 이렇게 현재는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요 포인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입니다. 자, 현대제철을 또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오늘 수급에서 외인들이 14만 주, 기간이 98,000주가 1시 반 기준이었습니다. 자, 3시 7분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수급이 어땠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확인을 같이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스카이라이프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카이라이프 수급을 열어보니까요. 엄청나네요. 저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같이 보시죠. 자, 외인들이 13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들이 17만 주 들어와줬네요. 7% 오른 이유가 여기 있네요. 왜 스카이라이프 차트 모양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틀째 강한 매수인데요. 스카이라이프 보시면요.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주가가 지금 21선을 향해서 이틀째 어떻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요런 포인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차트를 잠깐 제가 수정을 해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뒤를 볼게요. 그럼 이 종목 어떻게 과연 움직여줄까요? 어떻게 과연 상승폭을 이끌까? 지금 약간 걸리는 부분은요. 고점 라인을 약간 좀 이어보겠습니다. 고점 라인을 연결시켜 주자면요.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갔다. 22선 타워가는 흐름에서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줬고요. 역시나 좀 맞고서 떨어지는 모양새. 맞고서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간다면 어디까지? 그래도 이 라인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수급이 보통 이틀 들어오나요? 더 들어옵니다. 4, 5일은 더 들어온다. 이렇게 강한 수급은 4, 5일은 더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스카이라이프 그런 수급이라는 거. 그러면 간다면은 못 먹어도 이 친구는 어디까지? 그렇죠? 3만 원까지는 가야겠죠. 3만 원 정도까지는 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NC소프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너무나 수급이 좋고 거래량이 빵빵 터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어땠냐? 자, 오늘 역시나 기관들이 어제에 이어서 20만 주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그 중심에 있는 게 어디? 투신권, 보험, 연기금 그냥 다 들어왔어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싹 잡아줍니다. 외인이 이틀 동안 파는 거 중요하지 않을 정도의 물량, 그냥 개인 물량 싹 먹어주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오늘 굉장히 또 많이 오르면서 주가가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 종목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NC소프트의 1차적인 목표가 자체를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0만 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근데 어제 제가 매수가를 18만 5천 원 정도 아래면 좋겠다 제가 멘트가 나갔는데 눈치껏 하셨어야죠. 여러분 이렇게 잘 가는데 조금 눈치껏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먼저 사과를 드릴게요. 시초가로 잡을 걸 좀 그랬네요. 하지만 좋은 종목 추천드렸잖아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루멘스입니다. 자, 루멘스. 이 종목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루멘스 최근 들어서 오늘 정책에 대한 이슈로서 급등을 했지만 서울반도체는요. 지금 꾸준하게 계속 움직여주면서 4만 오늘 850원에 마감을 했어요. 강보합권의 움직임인데 계속 4만 원대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4만 원대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서울반도체가 차트가 크게 꺾인 적이 있습니까? 계속적인 상승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차트거든요. 그런데 루멘스 같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맥이 없습니다. 6월 달부터 계속 빠지고 내려갔어요. 계속. 또 가는 듯 싶었는데 또 내려갔단 말이에요. 바닥을 찍었다고요. 바닥을 찍은 쌍바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 쌍바닥 구간에 진입을 딱 했습니다. 자, 쌍바닥 구간에 진입한 이후에 패턴을 보면은 반등을 주면서 어디까지 못 가더라도 손 하나 긋고 시작할까요? 만원대까지 반등을 줬단 말이죠. 오늘 수급 어땠을까요? 자, 오늘 수급. 버렸던 외인들의 매수. 네. 루멘스가 전어를 붙였나 봅니다. 외인들이 좀 돌아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인들이 56,000주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약간은 좀 외인들의 매도가 조금 나왔던 흐름인데 조금씩 그래도 차트의 바닥이란 인식으로 인해서 기관들 버리지 않고 있고요.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요. 외인들이 좀 추가적인 매수가 내일장에 더 들어와 준다면은 상승 가능성이 좀 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충분하게 아까 그어드린 라인 10,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또 정책에 대한 릴레이 또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좀 같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루멘스 역시 관심 가지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NHN 엔터. 네, 오늘 굉장히 특징주로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네, 네이버 대비해서 NHN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많이 오르네요. 자, 왜 오를까요?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외인들 팔고 나가는 건 그냥 계속 팔고 나갔어요. 그냥 계속 팔았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면 정말 대박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찌됐든 기관들의 최근의 매수 추세는 외인의 매도 추세를 잡아먹을 만큼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16만 주, 오늘 21만 주. 그냥 모든 기관이 여기 보시면요. 새빨개요. 다 사주고 있어요. 그냥 다 사주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지금 이틀째, 3일째구나. 3일째 매도가 나가지고 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개인이 많이 팔고 나갈 때 종목은 잘 움직여주거든요. 그 흐름이 지금 NH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NHN 엔터 쪽에다가.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거였잖아요. 여러분, 라인만 보셨어요. 라인이 잘 되니까 네이버가 간다. 그래서 네이버가 55만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라인만 보셨어요. 근데 카카오의 밑에 게임 딸려 있잖아요. 게임이 딸려 있는데 NHN, 네이버도 밑에 라인 밑에 게임이 딸려 있잖아요. 그 게임들 매출 다 어디로 갑니까? NHN 엔터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탄력적으로 기관들이 놓치지 않고 이틀 동안 매수 들어와주면서 전고점 강하게 뚫고 올려버립니다. 자, 어디까지 갈까요? 기관들의 지금 단가 흐름 어디죠? 기관들의 목표가가 14만원 이상입니다. 요 포인트 갈까요? 저는 한 13만원 정도까지는 안전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포인트 역시나 놓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종목이었죠? 현대제철입니다. 자, 오늘 5.9% 올랐습니다. 수급 마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인들 34,000주고요. 기간 더 많이 들어왔네요. 28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간 굉장히 많은 물량 들어왔고요. 아예 종목을 끌어올려버렸네요. 어제랑은 완벽하게 다른 흐름이 나타나줬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투신권과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가 조금 강했다는 게 굉장히 눈에 들어온 부분이고 차트의 흐름 자체도 볼 때 단기적인 바닥권 라인을 조금 깨지는 듯 싶었는데 아예 말아 올려주면서 일단 박스권 상단에 올려줬 이런 흐름이 나타나줬어요. 현대제철 오늘 수급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내일입니다. 오늘이 아니고요. 내일 만약에 또 박스권 뚫고 올라가는 흐름 나타나줄 때는요. 현대제철 가만 놔두시면 안 됩니다. 관심 가지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오늘 탑픽주 한 종목 뽑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저는요. 오늘 너는 갔는데 나는 아까 얘가 형님 갔는데 아우는 안 가나요? 아우 갑니다. 그럼 뭐죠? 서울반도체 갔는데 루멘스 안 가나요? 루멘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루멘스 말씀드리는 이유. 루멘스 지금 차트 이제 좀 어찌 보면
W자 패턴 자체까지 그려주면서 주가가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 거래량 터졌죠? 주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21선 안착시켜놨고요. 그 다음 라인을 봐야 될 게 만원, 기술적인 심리적인 접근 구간, 만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간이란 말이죠. 루멘스 또 뭐가 있습니까? 정책 말고서 역시나 또 다른 모멘텀들, 네, 정책금융공사에서 LED 관련한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멘텀까지 같이 겸비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외인들과 기관들의 다시 매수가 이어지는 부분 자체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 1,000억 원 들어오면 분명히 살 거란 말이에요. 펀드 조성하는데 루멘스 들어갈 거, 그쵸? 루멘스뿐만이 아니라 뭐 포스코, ICT, 설번지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소량의 금액이라도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한 9,000원에서 한 9,200원 정도 라인, 그러니까 오늘 가격에서 네모칸을 좀 채워드리자면 이 정도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목표가는 제가 10,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 정도까지 보시고서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손절가는 이 라인은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8,500원 라인, 21선 깨는 라인인데요. 깨지 않고 버틴다면은 잘 홀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탑픽주 루멘스 말씀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다킴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좀 뜨거운 관심을 주고 계시는 마디 투자에 대한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황금 마디를 찾아라 코너입니다. 자, 오늘 이 마디 투자 비법에 또 딱 들어맞는 종목에 대한 여러분께 추천도 드리고요. 또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종목 추천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 마디 탑픽주들 어떤 것들이 올라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 그 종목에 대한 공개와 함께 왜 여기 올랐는지 그 배경 설명까지 듣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준비한 탑픽주는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 종목은 화학 섹터를 좀 준비를 했고요. 또 한 종목은 제약주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도 섹터의 흐름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순환 섹터가 좀,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 첫 번째 종목은 지금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자, 대한유화를 좀 보시게 된다면 금일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고점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던, 즉 3거래일 전에 좀 말씀드렸던 NC소프트와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가 거의 20만 원 정가까지 일단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대한유화도 마찬가지로 상승 N자형의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약 6만 원대 후반권까지 좀 모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좀 보시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강하게 좀 유입이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서서히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업종 내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한유화는 눌림목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일단 상승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단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제약주인데요. 일단 대웅제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대웅제약 지금 현재 큰 폭의 좀 상승을 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신고가를 좀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 부분들에선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좀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전히 정배열권역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주도 섹터들이 어느 정도 큰 폭의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 제약 섹터에서도 한 바퀴의 순환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제약 섹터가 대웅제약도 내일 눌림목권에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서 보고 수급적인 상황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공통적인 부분들이 기관 쪽에서 금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부분들은 특히나 투신 쪽에서의 강한 매기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 투신 쪽에서 매기가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투신 쪽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좀 매매를 했을까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약 섹터와 바이오 쪽 섹터에서도 매기가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내일 업종 내 순환매가 좀 나타나게 된다면 제약 섹터에서도 일정 부분 순환매가 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의 흐름들을 좀 잠깐 좀 보시게 된다면 종근당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이제 정배열권역에서 이격을 확대를 좀 시켜 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수급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기관 쪽, 특히나 투신 쪽에서도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정배열권역에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양약품도 마찬가지로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역에 있는 모습들인데요. 일단 이 부분들 박스의 전고점 군역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가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바이오 쪽에서도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고 내일 관점에서는 한번 그 단기적인 흐름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단기적으로 좀 순환 흐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약 바이오 관련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을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대한유와 그리고 대웅제약 두 종목이 오늘의 탑픽주로 꼽혔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은 수익률 또 369%. 이거 어느 것도 골라서 하실지 궁금한데요. 몇 퍼센트짜리입니까? 예, 오늘은 3% 그리고 9%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3%는 말 그대로 장중에서 일단은 매수를 해서 당일날 매매를 좀 끝내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수익을 내기 위해서 며칠 동안 끌고 갈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 3% 종목은 휴건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휴건스요? 네, 일단 제약 바이오 쪽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잠깐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메디톡스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를 좀 보시게 된다면 거의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보톡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을 이어받아서 휴원스가 아마도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원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톡스 시장과 별개로 필러 시장의 선두주자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상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정배열권역에서 어느 정도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는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잠깐 보시게 된다면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의 매기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9월 중순경에 10만 주 가까이 좀 매수가 한꺼번에 좀 들어와줬다라는 거, 즉 27,000원대 정도에서는 무너질 일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 포인트로 맞춰본다면 일단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8,25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저는 항상 비싼 가격은 사진 않습니다. 일단 장중에 일단 조정을 좀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는데요. 28,000원권역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도 마찬가지로 일단 3% 누를 좀 적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26,9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투신 쪽에서 평균 단가가 그 정도가 좀 나와주기 때문에요. 이 26,900원을 일단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짜리 휴온스를 말씀하셨고요. 자, 더 높은 9%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는 종목 듣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두산 엔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여전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주도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된다면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일단 35,000원가까지 상승을 해줬다가 금일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조선 섹터에 대해서 일단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게 된다면 올해 목표로 했던 수주 물량을 초과 달성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주를 좀 많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 이외에 다른 종목군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피팅 업체들, 태웅이나 태광 같은 종목군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신고가의 흐름들입니다. 다소 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그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매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엔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엔진을 만듭니다. 엔진을 만드는데 거의 대부분이 두산 엔진이 좀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큰 폭의 좀 상승세를 좀 기록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목표치는 달성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상승 N자형의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그 자리대를 지지를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1050원권역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우선적으로 매수 포인트는 9,800원권역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가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9,1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엔진 아무래도 뭐 조선업황의 회복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둔 그런 투자가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주요한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업황의 회복 과연 본격적으로 이게 터닝이 가능할런지 그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고요. 마디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샘플러스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께서 많은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샘플러스의 예병군 멘토, 그리고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과 함께할 다이렉트 전략, 오늘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볼까요? 다이렉트 전략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습니다. 종목 선정법, 뭘 살까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각각 말씀하시기를 먼저 예병군 전문가께서는 단기적 중소형주 접근이 유효하다 성우전자를 꼽았습니다. 정태근 팀장은 시장을 좀 관망하자 대안섹터 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고요. 베이직하우스를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장을 관망하자, 대안섹터 발굴하자고 합니다. 자, 시장에 대한 관망. 아무래도 좀 당분간은 좀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좀 느껴지는 모양인데요. 네.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시장이 하락을 할 건지 아직 제가 본 결정이 안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가든 아래쪽으로 하락을 하든 그 부분이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관망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치 보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장이 상승으로 가다가 지금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대형주 섹터는 어쩔 수 없이 쉬어갈 수밖에 없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쉬어가는 구간 속에서 굳이 시장에 접근을 하신다면은 대한 섹터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향후에 200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 구간의 어떤 행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 한 가지 우리가 좀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그 어느 시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냐면 작년이죠. 작년 2009년 그 중반부터 10월 초반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2000포인트 구간에서 행보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힘이 빠지게 되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2000포인트 존에서 어쨌든 지금의 흐름이 계속 지켜주는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대한 섹터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섹터 내에서 그러니까 오늘 조선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 조선 섹터 내에서도 기관의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좀 엇갈리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예를 들게 된다면은 조선 섹터 내에서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은 시장이 좀 조정을 받더라도 선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도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은 최근에 봤을 때 OLED, LED 좀 이런 쪽으로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은 오늘이 와서야 조금 그 LED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인 부분이 있지만은 분명히 서울 반도체한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이 섹터 내에서도 개별 종목의 어떤 움직임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한 섹터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섹터 내에서 종목 압축이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래서 IT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 지속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힘이 빠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겨낼 만한 강력한 수급이 유지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조선건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관의 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어떤 매도 영향력이 커지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대한섹터 같은 경우 어떤 지금 오늘 시장을 좀 보게 되니까 금호석이라든지 그리고 롯데케미칼 그리고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시장 대비 좀 강하던데 이런 종목들 쪽 그리고 음식료라든지 오늘 코스닥 쪽의 제약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 이런 쪽으로 어떤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접근은 분명히 가능하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대한 섹터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금의 어떤 시장은 손이 좀 많이 가는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런 부분들을 감내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단기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접근을 말씀하시는 예병군 전문가입니다. 예. 지금 한 이틀간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흐름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나와서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먼저 그런 얘기를 먼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한 이틀간 선물에서요 계속 좀 미치듯이 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굉장히 헷갈리게 즉 추세대로 가지 않고 어떤 굉장히 본인들도 어떤 갈팡질팡하는 모습들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모습이 나온 이유를 그럼 이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미국의 재정 합의 문제 계속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어떤 조정의 빌미를 충분히 줄 수는 있습니다. 그 점을 체크해 보신다면 지금 제가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2000포인트 윗부분에서는 약간 2년여 동안의 어떤 역사적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현금 비중을 좀 두시라는 전략. 그게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흐름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조정의 빌미를 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요인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정 합의 부분인데요. 미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국가란 얘기입니다. 끝까지 공화당이 재정 합의 부분을 끝까지 합의 최종 시한까지
정도까지 끌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충분히 조정의 어떤 빌미를 줄 것이고, 그러다 보면 1910포인트, 즉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영향의 폭이 제한적이라면 1950선에서 60선 사이일 테고, 그 영향의 폭이 좀 과하다 싶으면 1910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금 비중을 좀 두시고 가시되, 일단 여기서 또 외국인들이 강하게 또 공격적으로 매수가 안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죠. 왜냐하면 지금 선물에서의 오늘 흐름에서 보면 10,000개억 정도 또 매수를 순매수 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코스피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중소형주로 가느냐가 맞느냐의 부분에서 중소형주 쪽에 접근이 유효하다는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이런 조정의 빌미를 줘서 떨어지게 된다면, 종합주가지수가 밀리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대형주는 다시 한번 그 지수의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가 밀리더라도 중소형주는 낙폭이 과다했기 때문에 선방을 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지금 중소형주가 낙폭이 과다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트리클 다운 현상에 의해서 고루고루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체크해 보신다면 지금 중소형주의 접근이 충분히 유효한 전략이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종목군들을 좀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바로 자동차하고 전자, 결국은 대한민국 증시는 전자, 자동차, 전차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두 가지 섹터가 강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자, 자동차 쪽에 부품주를, 낙폭 과대한 부품주를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종목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먼저 정태현 팀장의 베이직 하우스입니다. 네. 뭐 지난주에서 조금 중국과 연관 있는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에 뭐 7월달, 8월달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중국 매출이 10% 정도 증가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9월달 같은 경우에도 소비 시즌이 들어오게 되면서 뭐 30% 넘는 뭐 매출 성장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는 국내 쪽보다는 아무래도 중국 쪽 법인의 어떤 매출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국 얘기를 뭐 베이직하우스 중국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얘기가 계속 나온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오늘 의류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월달 그리고 날씨가 이제 10월달 되면 좀 추워질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추워지게 되면은 연말 소비 시즌 관련해서 의류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때가 이제는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국 법인의 어떤 그 매출 증가율 때문에 3분기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일단 그 작년 실적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4억 정도 영업이 적자가 났었는데 누가 보다도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시장의 어떤 예상치가 한 20억에서 한 15억 정도 현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매출이 예상으로 좋게 되면서 25억 이상, 그러니까 27억 정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5억 이상 매출이 영업이익이 발생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큰 폭의 어떤 뭐 수치로 보는 금액으로 보게 된다면 큰 변화는 없지만은 어쨌든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큰 폭의 어떤 흑자 전환 기대감도 현재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는 연말 소비 시즌과 그리고 중국의 어떤 매출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 기술적인 부분을 보시면서 전략도 같이 한번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자, 16,000원까지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요거는 19,000원만 좀 올라타게 된다면은 뭐 누구나 당연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 어쨌든 장기 평선가의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추세를 돌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수를 좀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가장 중요한 어떤 전략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18,000원에서 한 18,500원 정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만원 정도 설정하고 난 뒤에 향후 좀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조금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17,500원 설정을 하고요. 그러면서 다음 주 시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성우전자 듣겠습니다. 예. 성우전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생소한 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전자 자동차 쪽에 부품주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우전자는 그럼 뭘 하는 회사냐? 휴대폰 부품주이기도 합니다. 이 휴대폰에 어떤 그 전자파 방지를 위해서 실드캔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실드캔의 점유율이 대한민국에서는 1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 컴퓨터의, 이 하드 방식이 HDD 방식입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 방식인데, 지금 성우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SSD 케이스입니다. 이걸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SSD가 뭐냐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굉장히 읽기 쓰기 속도가 10배 정도 빠른, 즉 HDD에 비해 한 10배 정도 빠른 그런 방식입니다. 혹시 SSD 컴퓨터 좀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이게 좀 빠르거든요. 제가 이거를 제가 한 7년 정도 된 노트북에다가 SSD를 교체를 해봤는데 진짜 뭐 신형 컴퓨터보다도 훨씬 속도가 빠른, 그러니까 인터넷 속도라든가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착안해 본다면 이 SSD가 향후 이제 즉 윈도우 8 운영체제 기반에 가장 걸맞는 어떤 하드 방식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장 공간 방식이 되겠죠. 그렇다 보면 이것이 제품의 어떤 인기를 끌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 회사에 또 실적에 기여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지금 2분기 실적만 봐도 지금 성장세가 뚜렷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갖고 무려 한 732% 증가했고, 매출액하고 순이익은 54%하고 92% 각각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성도 굉장히 골고루 갖추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투자 포인트를 체크해 보시고, 기술적으로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가격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는 지금 보시면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서 어떤 이평선을 지금 아래로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와서 거래량이 조금 실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상승을 좀 했죠. 좀 강한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크게 거래량을 실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는 좀 체크해 보시면 지금 이평선을 밑으로 다 내려놨다. 요거에 또 충분히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월봉을 보시면 이 월봉은 장기 우상향에서의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 들어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만 돌파가 된다면 굉장히 우상향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체크해 보신다면 이 회사 충분히 투자 포인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요. 4,600원에서 약간 눌리면 4,520원 부근에서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는 5,470원까지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210원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체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던가요?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15만 원 정도 드리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린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이직 하우스 그리고 성우전자 SSD 갑자기 그냥 여쭤보시는 바람에 깜짝 놀랐네요. 네. 노트북 하나 바꾸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분께서 여러분께 추천해드린 종목에 대해서 잘 한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오늘장을 장식한 수많은 종목 가운데 또 내일장까지 또 강하게 진격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가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상노 멘토께서 수고해 주실 텐데요. 진격의 내일장입니다. 그 만화에서 따온 제목인데 진격의 내일장. 이거 하면 그 만화에서 그 느껴지는 그 거인들의 기운이 이 코너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서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진격의 내일장을 진행하시는 이상노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우리가 상당히 기분 좋게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 모처럼 많이 나타났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파란불을 키는 반면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약세를 극복하면서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흐뭇해지는 오늘 하루였고 그만큼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모두 다 오늘 흐뭇하게 오늘 수익을 만끽하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던 종목이 많았는데요.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보면서 어떤 종목군이 또 우리의 눈에 포착이 되었을까 종목 후보군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오늘 뭐 기아차 그리고 LIG 손해보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TV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MPC 그리고 LRG 손해보험, BH 네오이즈 게임즈 그리고 RF테 이 종목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MPC 같은 종목군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한번 같이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MPC 이름이 상당히 생소합니다. MPC 과연 어떤 회사길래 어떤 이름이 MPC 검색도 잘 안 되죠. 하지만 MPC 같은 경우에 내셔널 플라스틱이라는 회사고요. 우리 곁에 언제부터 있었냐? 1965년도에 첫 출범을 했던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상당히 유래가 있는 회사구나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MPC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MPC의 제품을 볼 수 있을까? 바로 소주 박스죠. 그리고 맥주 박스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MPC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공연 같은 데 가시면 의자, 간이 의자가 플라스틱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런 의자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물류 단지 같은 데 홈플러스 유통 뒤편으로 들어가시면 밑에 팔레트가 쳐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게 바로 이 내셔널 플라스틱, 바로 MPC 회사가 하는 중점적인 역할이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오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물류 쪽에 해당하는 박스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비 쪽에 해당하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유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회복된다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소리 소문 없이 우리 곁에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모습 봤을 때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한번 보시면 차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관리해 준다는 그런 느낌을 확연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저점 자체는 상당히 올라가면서 삼각 수렴 형태를 띠면서 대신에 위에 박스권 상단은 안 깨지면서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만 어느 정도는 좀 붙어준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메리트가 느껴질 수 있는 종목군이고요. 그래서 MPC 이런 종목군은 우리가 별표를 좀 해놨다가 나중에 장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한 번쯤 가져가시는 방법도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2013년 6월에 대주주가 장내 매도를 했다는 뉴스 후에는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소식 없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내부적인 뭔가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8월 26일 날 바로 한국밸류 자산운용에서 지분을 1% 추가적으로 취득을 했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분위기는 완연하게 퍼져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 점수 같은 경우 70점 정도 드릴 수 있겠고요. 가치 점수 6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소외된 종목군이기 때문에 40점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타고난 종목군 선택을 좀 해보시고,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LRG 손해보험을 한번 같이 보실 건데,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6%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왜 이렇게 오늘 급등을 했을까? 바로 후순위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이 듣기면서 자본에 대한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이슈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뉴스 같은 경우에 좀 더 억지스러운 그런 주장이 있다고 좀 보고요. 대신 주가상으로 차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구나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한번 차트를 길게 보겠습니다. 길게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의 월봉상으로 상격 수렴 형태를 좀 거치면서 지금 저점으로 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여기에서 하단으로 꺾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지점 자체를 오랫동안 밟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하단 지지 테스트를 한다. 그렇게 좀 더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LRG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같은 경우에 좀 더 소폭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요한 부분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부족한 실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 자체는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쪽에 돈이 좀 더 풀리기 위해서는 경기가 좀 더 회복돼야 되는 그런 화랑장이 연출이 되어야지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적정 주가는 지금 2만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단 자체 2만원 선을 우리가 적정 주가를 좀 더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대형적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22,000원이 맥시멈 가격이 아니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보겠고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 차트 점수는 낮게 40점 그리고 가치 점수 50점 업황 테마 점수는 50점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BH 한번 같이 볼게요. BH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슈가 됐던 점이 바로 IT 종목군의 가장 주도주 패턴이 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BH가 스마트폰의 실적 우려는 여전하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OLED TV에 이런 FPCB 관련주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성장 가능성이 느끼면서 주가는 크게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이런 종목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치적으로 한번 봤을 때 IT 전 종목군의 지금 PER 자체가 한 8배에서 9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BH 같은 경우는 지금 7.8배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차트 점수는 80점 그리고 가치 점수 70점 업황 테마 점수 60점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RF텍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RF텍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른 게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무선 충전 관련주구나 라는 분위기 한 개 더 느끼실 수 있겠고 또 한 개 더가 안테나 관련주구나 라는 부분 아실 필요가 있겠죠. 오늘 14%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군 적정 가치 지금 PER 대비 11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적정 주가 자체는 12,000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11,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급등을 보였을까요? 급등을 보이면 그만큼 개인 세력들이 더욱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 분위기상 좀 더 물량을 돌리기 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각별하게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조정해주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히 들어가시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 점수 60점, 가치 점수 5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60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은 어떤 종목군을 내일 진상 종목을 한번 정해볼까 고민한 끝에 어제는 NC소프트에 대해서 진상 후보군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오위즈 게임즈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왜 이렇게 주가의 하락이 크게 나타났을까요? 주가의 하락이 크게 나타났던 이유는 바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내려왔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네오위즈 게임즈만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스포츠 게임을 상당히 잘 만든다는 거였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유통 채널에 문제가 생기면서 주가는 상당히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상승은 좀 더 의미가 있는 상승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지금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기 EPS 기준 EPR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22,0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차트 점수 80점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치 점수 7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70점,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더 내일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자리 17,000원을 매수가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17,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600원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일도 좀 더 좋은 시장을 기대하면서 내일은 좀 더 제가 활짝 웃으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1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